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천 바로알기 시간으로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게임 하나를 먼저 해볼까요? 마음이 통하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마음속으로 두 그림 중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생각하고 있던 그림을 말하면 됩니다. 선생님과 같은 걸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른 걸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같은 걸 말한 친구는 통했다 라고 외치고 다른 걸 말한 친구는 화이팅 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림 잘 보세요. 하늘, 바다가 있네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나요? 그럼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과 같은 걸 말한 친구는 통했다. 다른 걸 말한 친구는 화이팅! 이라고 외쳤나요? 잘했어요. 마음이 다른 것일 뿐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맞춰가는 중이에요. 인천은 하늘과 바다가 다 있는 고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사진이네요. 잘 보고 있죠?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통했다! 화이팅! 외쳤죠? 짜장면의 고향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입니다. 교통수단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기차. 하나, 둘, 셋! 인천에는 우리나라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 최우수 공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가 출발한 곳입니다. 이번엔 스포츠입니다. 야구, 축구가 나왔네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무엇을 외쳤나요? 우리들 마음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죠?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축구를 도입했고 축구팀을 처음 만든 곳도 인천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마시지 말고 외쳐주세요. 사이다, 콜라, 하나, 둘, 셋! 통했다, 화이팅! 외쳤죠? 우리나라에서 사이다를 처음 만들고 판매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힘차게 외쳐볼까요? 소금, 쌀, 하나, 둘, 셋! 생각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알죠?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입니다. 텔레파시 게임 재밌었나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인천에 대해 아주 살짝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을 알아볼게요. 인천은 우리나라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서쪽에 인천이 있죠. 잘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인천의 자세한 모습은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천은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8개의 구는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중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가 있고 2개의 구는 강화군, 옹진군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약 300만여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인천의 특징 중 하나는 섬이 많다는 거예요. 몇 개나 될까요? 168개가 있어요. 그중
40개의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무인도예요. 이제부터 인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인천을 나타내는 상징과 인천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최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듯이 인천에도 인천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어요. 인천의 심볼 마크는 인천 인의 이응과 천을 한자로 나타낸 천, 이것을 합하여 인천의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심볼 마크를 보면 인천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학교에 교목, 교어가 있죠? 인천에도 인천을 나타내는 나무, 새, 꽃이 있습니다. 인천의 나무는 묵백합, 인천의 새는 두루미, 학입니다. 인천은 옛날부터 학이 많이 살던 고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네 이름에 학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학익동, 문학동, 청학동 등이 있어요. 인천의 꽃은 장미입니다. 인천을 나타내는 귀여운 캐릭터도 있어요. 본 적 있나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소월미도와 팔미도예요. 소월미도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팔미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등대리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또 인천엔 백령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엔 전박이 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범이, 꼬미, 에이미는 전박이 물범을 캐릭터로 만든 거예요. 전박이 물범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친구들이 잘 지켜줘야 해요. 이 친구들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천이라고 우리 고장을 부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인천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 고장 인천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주몽 알아요? 주몽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유리, 온조, 비류입니다. 유리는 고구려의 2번째 왕이 되고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럼 비류는? 맞아요. 바로 비류가 지금의 인천으로 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비류가 세운 나라의 이름은 인천이 아니었어요. 비류는 나라 이름을 미추홀이라고 지었습니다. 문학산 알죠? 문학산에 와서 미추홀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지금도 문학산 중턱에 가면 그때 만들어진 문학산성 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은 백제 때는 미추홀, 고구려 때는 매소홀, 통일신라 때는 소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성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제품에 이름이 붙여진 것도 있어요. 알고 보면 인천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고려 때에는 경원군, 인주, 경원부라고 불렀고요. 조선 태조 때 인주라고 부르다가 태종 13년인 1413년 10월 15일 드디어 인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인천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여 인천시는 이날을 인천 시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기록에서 보이는 인천의 첫 이름 미추홀로부터 현재까지 2030여 년의 오랜 역사가 있고 조선시대 인천 이름이 탄생한 때부터 6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인천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중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1876년 조일 수호조교, 일명 강화도조약에 의해 부산, 원산에 이어 인천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물건이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왜 인천항을 이용하려 했을까요? 서울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인천항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인천에 와서 보니 서울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소가 끄는 우마차를 이용해도 1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오후에 오게 되면 그날은 서울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천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생겼는데 그중 대불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입니다. 대불호텔에서는 서양 음식을 팔았고 영어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또 커피도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피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서양 사람들이 먹는 탕국 같다고 하여 양탕국이라고도 부르고 커피를 한자식으로 표현하여 가베차, 가비차라고도 불렀습니다. 영업이 잘 되던 대불호텔이 언제부턴가 사람들도 잘 안 오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대불호텔을 이용한 이유는 서울까지 가기가 멀어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인천에서 출발하면서 더 이상 인천에서 하룻밤을 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 서울까지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입니다. 인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가 출발한 것을 기념하여 인천역에는 한국철도 탄생역이라는 기차 모양의 기념비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서울 갈 때 어떻게 가요?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렇죠. 자동차도 타죠. 인천은 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인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고속도로라서 경인고속도로라고 부르죠. 1967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경인고속도로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다녔어요. 1860년대부터 우리 민족은 먹고 살기를 찾아 인접한 나라인 만주나 러시아로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 이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이민은 1902년 12월 22일 121명이 하와이를 향해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이민입니다. 그 당시 하와이는 사탕수수 농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자체 노동력의 부족으로 외국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이 첫 이민단은 민영한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고 겐카이 마루호에 승선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2003년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2008년 월미도에 건립되었습니다. 하와이로 간 한인 이민자들은 낯선 환경과 고된 노동 속에서 힘들게 번 돈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으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한인 학교를 세워 한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족 교육의 열망은 고국에서도 실현되었는데 하와이 이민자와 시민, 정부의 힘이 모여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학교가 바로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합하여 세워진 인하대학교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봄에는 벚꽃이 예쁘게 피고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이에요. 맞아요. 자유공원입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입니다. 자유공원에 가면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비가 있어요. 자유공원은 근대 개항 당시에는 각국공원이라고 불렀고
일제강점기에는 서공원, 광복 후에는 만국공원이라고 부르다가 9.15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었던 맥아더 장군 동상이 1957년에 세워지면서 자유공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유공원을 지나 차이나타운으로 걸어가다 보면 짜장면 박물관이 나와요. 가본 친구들 있나요? 짜장면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처음 시작된 음식으로 여러 식당에서 간편식으로 팔았는데 그 식당 중 하나가 공화춘이었어요. 중국 산둥 출신 우희광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탄생을 기념하여 공화국의 봄이라는 뜻으로 공화춘이라 이름 짓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화교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김구 선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김구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김창암이에요. 그 후 김구 선생은 동학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김창수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구라고 부르잖아요. 인천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름을 김구라고 바꾸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전해 듣고 국모를 죽인 일본인을 나라의 원수라 하여 처단하였습니다. 그 일로 체포되어 황해도 해주에서 인천 감리서 감옥으로 이송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고종은 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김구 선생은 탈옥하여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선생은 두 번째로 인천 감리서 감옥에 오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인천항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때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김구 선생도 인천항 축조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이 그때 일을 기록했어요. 나는 38 이남만이라도 돌아보리라 하고 제일 먼저 인천에 갔다. 인천은 내 일생의 뜻깊은 곳이다. 22살에 인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3살에 탈옥 도주하였고 41살에 17년 징역수로 다시 이 감옥에 이수되었다. 저 축항은 내 피땀이 배어 있는 곳이다. 이 멋진 분은 누굴까요? 다 알고 있군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중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이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글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훈민정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글이 있죠. 바로 점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국식 점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인천 강화 출생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립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점자인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 가면 박두성 선생의 유품과 훈민정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 고려 초에 호족 세력이 여러 지역에서 생겨났습니다. 인천에서도 호족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주이씨, 부평이씨, 강화위씨입니다. 고려시대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7대 80년 동안 인주이씨는 외척으로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인주이씨는 이어겸의 손자인 이자연 때에 왕실의 외척으로 등장하게 되어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7대에 걸쳐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어향이라는 말은 왕의 고향을 이르는 말이지만 그 뜻을 확대하여 7대 동안 인천이 왕실과 관련이 있다 하여 7대 어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인제역은 인근의 인천이시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묘와 제실이 있는 원인제가 근처에 있어 역 이름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장경은 불교에 관한 자료를 총망라한 불교 성전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23년부터 38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대장경은 모두 3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1차는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전란을 겪을 때였습니다. 이를 초조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문종 때 빠진 것을 보완하여 2차 조판을 완성합니다. 숙종 때 이르러 대각국사 의천이 모은 송, 요, 일본 등의 것과 국내의 것을 결집하여 3차 조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속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4차 조판은 몽골의 2차 침략 때 대장경판이 전소되어 다시 만들게 됩니다. 팔만대장경은 국군이 위태로웠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강화선원사는 고종 때 최후의 원찰로 창건되어 팔만대장경 판각을 주도한 사찰입니다. 팔만대장경은 200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은 남북한을 합쳐 4만 개가 넘죠.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천 강화, 전북 곱창, 전남 화순의 고인돌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강화 부근리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은 우리나라 최대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봤어요? 비루가 나라를 세운 문학산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해발 217m입니다. 그럼 어디가 기준일까요? 우리나라 땅의 높이를 재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수준원점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땅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수준원점은 우리나라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인천의 인하공업 전문대학 안에 있답니다. 국가등록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하는데 수준원점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4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준원점은 학술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수준원점이 인천에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외에도 인천에는 많은 역사 관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볼까 하는데요. 즐거운 퀴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천은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개의 구는 미추홀구, 중구, 동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가 있습니다. 그럼 2개의 구는 무엇일까요? 대단한데요. 이 문제를 맞추다니? 맞습니다. 강화군, 옹진군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인천은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 백령도라는 섬에 사는 이 동물을 범이, 꾸미, 애인이라는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인 이 동물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잘 지켜줘야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맞습니다. 점박이 물범입니다. 벌써 세 번째 문제네요. 인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413년 땡월 땡일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인천 시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은 언제일까요? 기억력 짱! 맞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데브르텔에서는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 커피를 부르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서양 사람들이 먹던 탕국이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양탕국, 가베차, 가비차입니다. 가베차, 가비차는 커피의 한자식 표현이죠. 다음 문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이민선이 출발한 곳은 인천입니다. 이들이 이민을 간 곳은 하와이입니다.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자를 합쳐서 만든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에 힌트가 있죠. 그렇죠. 인하대학교입니다. 축하!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천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땅의 높이를 재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준원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해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죠? 우리는 개항의 상징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인천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겼나요?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을 아끼고 사랑합시다.